일단 짧게 뭐 하나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아직 제가 뭔가 의혹이 해소가 안 돼서 그래요. 이현주 출마. 근데 그게 왜 어떤 질문 드리려고 그러냐면 존경하는 우리 김현 의원의 분석은 이현주가 안철수 배신한 거다. 안철수도 이현주 안 받아준 거다. 러닝메이트. 요 분석이었거든요. 근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최종 결정을 하랍니다. 저는 이현주는 안철수 페이스메이커 같은데요. 페이스메이커다. 왜냐하면 그 마이크를 생각할 때요. 마이크를 안철수와 정동현, 천정배 그러면 2대1로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현주가 출마하면 뭐 표면적으로 일부 안철수와 갈등이 있는 듯도 보이겠지만 이게 2대2가 되는 거잖아요. 친한과 반한이. 균형 맞추려고? 네, 마이크. 그렇게 보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 그걸 보면 알겠죠. 근데 지금 거의 페이스메이커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안철수하고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최고위원 출마만 했다면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최고위원 안 될 수가 크죠. 그런가요? 네,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 쪽에서는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감으로는 이현주를 안 받아줬다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참 애매하네요. 어떻게 페이스메이커일 수 있다. 결과를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그쵸.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은 더 짧게 하나 더.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 이현주가 드랍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단할 수 없다. 네. 저는 이현주가 안 나왔을 땐 그냥 안철수가 이길 거라고 봤습니다. 그 근거는 우선 안철수는 직전 대선에서 20%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정동영, 천정배 두 분이 안철수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경쟁력이 뛰어나다고는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흘러간 과거잖아요. 그리고 안철수는 현재잖아요. 미래가 될 수 없는 현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현재가 이기죠. 미래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가 이기죠. 뭐 그런 시각에서 안철수가 대표가 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현주가 드롭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경쟁 구도가.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호남에서 지지율이 또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잠깐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했던 말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던 말이었고요. 네. 이주영 실장님, 네. 누가 당선될 것 같아요? 당대표에. 저도 그 무난하게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민의당 투표권을 가진 당원이 호남이 딱 절반이래요. 네. 그 절반이 안철수의 출마에 지금 빈정상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지율 떨어졌다는 거는 이들 다 꼴 보기 싫다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그 분위기라고 하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사회적 이목을 받았으면 분명히 약자가 강자를 이겨내는 그림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너무한다 안철수. 나머지가 누군가라도 단일화해서 이겨라 이런 분위기가 될 텐데 워낙 관심 못 받고 있으니까 이게 부정적 관심이라는 건 사실 좋은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대표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는 차기 대권 출마하겠다는 의지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가야 2년. 그럼 이제 당권 대권 분리에 안 걸리죠. 그 당권 대권 분리로 대권 나갈 사람이 당권 놓는 시점이 자유한국당은 1년 6개월 전. 우리하고 국민의당 1년 전일걸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출마하지 않고 다음에 대표 출마하거나 이렇게 되면 당권 대권 분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 계산 다 하고 지금 출마하는 거거든요. 내년 재보궐선거 나간다 이렇게도 보시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대충 이렇군요. 근데 어쨌든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되건. 8월 17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에요. 그리고 10일 후에 8월 27일은 뭐 추미애 대표 취임 100일이고요.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일이기도 합니다. 네. 7자 단위로 이렇게 가네요. 여론조사들이 뭐 이제 100일 기념해서 또 언론들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사실 별 의미도 없는 건데 취임 100일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는 여론조사였는데 국정운영 잘한다가 78.6 나왔습니다. 이게 역대 2위죠. 역대 1위가 아마 김영삼 대통령 아니었어요? 네, 83%. 김영삼 대통령은 호랑이 굴로 뛰어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낸 건 사실이잖아요. 하나회 해체, 네. 네, 금융실명제 이 두 개는 잘한 거죠. 워낙에 초울트라 폭탄을 날리면서 그때 그 이목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고요. 뭐 말년에는 거의 쫄망하셨지만 쫄망이 혼자만 쫄망이 아니라 나라가 쫄망. 그렇죠. IMF를 불러들이시고. 네. 근데 제가 그 지지율이 뭐 80% 육박한다 이런 거는 사실 100일 동안 들어온 이야기라서 별로 의미가 없고요. 네. 제가 다뤄보고 싶은 이야기는
좋아질 것이란 답이 56.6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할 가능성에서 예. 이게 저도 가장 눈에 띄는 거였어요. 그동안에 이거는 뭐 어느 정부든 내 삶이 바뀔 거냐라고 물어보면 다 변화 없다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런데 내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게 56.6%니까. 그리고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답한 분들이 31.2%고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9%였는데 별 차이 없을 것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전에 박근혜 지지자였거나 정치 냉소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박근혜를 전혀 지지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쁘게 보지는 않는 거잖아요. 예전에 기존에 있던 그 49대 51 정도의 정치 지형을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잘한다고 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면 그게 한 6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퍼센테이지까지 생각을 해보면 별 차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나빠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게 홍준표 지지율에 가까운 것이고 나머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하신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보다 그러니까 득표를 했던 그 득표율보다 15% 이상 정도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 상태로 보면 여론조사 자체가 정치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표시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요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2012년에 박정희 대통령 지지율 그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48%예요. 2012년에 단독으로 그래. 박정희. 아, 2012년에 전직 대통령 호감도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48,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을 합친 게 46이었어요. 득표도 딱 요런 차이였거든요. 네. 2% 차. 그런데 2017년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31.9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1.6%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호감도가 54%로 올라가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호감도가 13.5%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67.5%예요.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 호감도가. 그때 한 명만 찍게 돼 있는 그런 여론조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게 2017년 5월 23일 날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단독 호감도가 54%예요. 김대중 대통령 13.5%. 그러니까 이게 67.5%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게 유지되면 지금 끝까지 문재인을 지지하겠다의 프로테이지가 52%입니다. 더불어민주당만 잘 같이 보조 맞춰주면은 네. 정권 연장의 확률이 99%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큰 네. 실수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갖고 계시는 왜 이긴 정당이 혁신하려고 하냐. 그게 민주당이 이런 그 높은 전직 대통령님 호감도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하려면 혁신해야 되는. 방송은 오늘이었나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히 뭐 하신 분 한 분 있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문성근 전 대표께서요. 추미애 대표가 하려는 혁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당 특보단 모임에 와서 100만 권리당원 시대를 앞당기는 방법 이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이게 2002년부터 시작된 고민이 2017년까지 그렇죠. 온 거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음수서원. 그렇지. 네, 문성근입니다. 그리고 최민희는 문성근의 유일한 한 명 계보입니다. 문성근 개. 네, 저 그래서 어느 계보냐 친문입니다. 근데 친문성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문성근도 친문이잖아요. 그 문성근은 또 친문입니다. 예. 친문재인. 예. 네, 이렇게 되는 관계였는데요. 이게 정당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100만 당원 시대를 열고 100만 당원이 상시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게 혁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국회의원님들은 더 관심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님들의 관심과 당원들의 관심이 다르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이제 당원들께서는 예를 들면 종교인 과세유예 같은 거 그거를 왜 국회의원 몇 명이 결정하냐. 당원이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런 거 전당원 투표로 한번 투표 붙여보자. 좋네. 네, 그런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대표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지도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라 제도화시키겠다. 이게 혁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오히려 그 내년 지방선거 룰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그 상층 지도부는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당원들의 관심은 조금 결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거기서도 이제 당원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룰에 참여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당비만 내, 뭐 투표만 해 이런 게 아니라 당 전체를 바꾸는 데 있어서 당원들의 뜻, 의견들이 더 반영되게 하자 이런 게 골자입니까? 그렇죠. 예, 정책 결정. 그러니까 당의 진정한 주인이 당원임을 제도로 확인하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되신 이후에 한번 보세요. 민주당이 때로 약간의 실수하려고 그러면 그걸 바로잡은 게 국회의원님들이 아니세요. 당원들이. 그렇죠. 그리고 요소에서. 예, 그게 적극적으로 나타난 게 문자 행동인 것이죠. 예, 문자 항의. 궁극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원이, 일반 당원이 그 중에서 똑똑하고 뭔가 의지가 있는 사람이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으로 또 올라가고. 그쵸.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대통령도 나오는. 네. 그게 100년 전당의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봐요. 예, 그거예요. 네. 그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민 참여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여야가 합의해서, 그건 뭐 지금 야당도 하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법제화 시켜놓고, 거기서 중복 경선 참여, 소위 역선택만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거죠. 그게 걸러내면 돼요. 선관위 명부하고 통신사 이렇게 같이 해서 그거 법제화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법 개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려면요. 그 힐러리가 보면요. 처음에 공화당으로 시작해요. 고등학교 때. 그랬다 대학교 때 민주당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6살부터 정당 활동을 하도록 허용해 줘야 돼요.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정당 가입이라는 게 내 앞에 드러나면 이게 나치당이야. 이게 북조선 노동당이야. 정당은 너무 싫어. 민정당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 활동을 청소년기부터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이 문을 열어주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정치를 몸에 익히고 크는 거죠.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뭐 노동당이나 영국의 네. 이런 관점들을 놓고 보면 한국의 야당이라는 게 뭐 명맥은 민주당 몇십 년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계속 당명 바뀌고 이합 집산하고 그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었잖아요. 그게 당원의 그 밑바닥 구조가 튼튼하지 그렇죠. 못한 게 원인이고요. 이게 100만 당원 정도 되면 100만 당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상층부의 이합 집산이 통하지 않죠.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는 100만도 좀 작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은 200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릇이 작으실까. 공천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당에 가입하고 그 정당 그 분들이 사실상은 정치를 주도하게끔 만들어주는 시작이 돼야지. 그 200만이 뭐예요. 민주당 당원이 지금요. 1000만 명은 돼야지. 그러면 유권자 다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노동당 당원 숫자가 몇 만인지 아세요? 10만으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독일 3인당이 40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당원이 늘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 제1여당, 대한민국 여당 더불어민주당밖에 없어요. 저도 그 고민들을 주위에서 하시잖아요. 저 방송 출연하시는 뭐 모든 분들이. 그래서 네.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오히려 단순할 수도 있는 붐이 하나 생길 수 있는 게 마음에는 안 들지만 지상파, 조선일보, 조중동, 뭐 종편, 팟캐스트 그 모든 매체 어느 누구도 CCTV 피해갈 수 없듯이 한 번은 꼭 보게 만드는 광고를 하나 쏘는 거예요. 동시에 민주당의 당원이 되어 주십시오. 개혁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런 식의 카피를 써가지고요. 그리고 일시에 그 캠페인을 한 일주일 동안 하면 그 흐름만 타서 이 흐름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기 민주당 가입했어? 누구 엄마?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아까 그 카피로는 저기 민주화 운동했던 60대 이상만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이제 좀 더 정밀한 뭔가 필요하겠죠. 그 푸나님이 네. 나서서 가입하라고 그러면 일단 한 100만 들어오는 거죠? 이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말이야. 네, 지금. 딱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네.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습니까? 그래 잘하고 있는데 지금 왜 저렇게 힘들어 할까요? 이런 식의 카피를 좀 정밀하게 짜서 이거를 특히 조중동에서 해줘야 돼요. 지도 광고 내줄 거 아니에요, 돈 주면은.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동네에 화제가 돼야 됩니다. 민주당 가입 안 한 사람이 뭔가 좀 되게 깨이지 않은 사람인 양 보여주는 그 캠페인만 해주면은 100만이 문제겠어요, 지금. 오케이. 저희가요, 지금 다양한 방식의 아이디어들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적극 접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당이면서 개혁도 해야 되는 민주당이 카카오뱅크 맡아 못해? 카카오뱅크가 100만 돌파한 게 6일 걸렸어요.
우리 그럼 5일 만에 100만 돼야 되는데요. 카페. 카카오뱅크만도 못합니까, 우리가? 아, 그러네요. 민주당을 당원뱅크로. 오케이. 근데 그게 지난 대선 이전부터 굉장히 좋은 작업들이 있어 왔어요. 그렇게 부끄럽지 않다. 뭔가 나 당원이란 말하는 게 자랑스럽다. 이 분위기 있어 왔거든요. 네. 이 분위기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보통 SNS 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뭐 했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서로 막 독려하는 거. 대표적인 게 투표 동료잖아요. 네. 그 중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찍었던 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1000만 표 넘게 얻으신 분 아니에요. 더군다나 개혁하고 뭐 임기 초반에 지지율 막 올라서 이렇게 따지면은 작심하고 민주당에 있는 예산 다 때려붓고 딱 한 번 100만 돌파하는 그 캠페인을 하면 금방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네, 우리가 시작하면 당원 파도가 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용기를 가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자 100만, 아자 200만, 아자 1000만. 탈당하고 다시 가입해야겠다.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단 짧게 뭐 하나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아직 제가 뭔가 의혹이 해소가 안 돼서 그래요. 이현주 출마. 근데 그게 왜 어떤 질문 드리려고 그러냐면 존경하는 우리 김현 의원의 분석은 이현주가 안철수 배신한 거다. 안철수도 이현주 안 받아준 거다. 러닝메이트. 요 분석이었거든요. 근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고 최종 결정을 하랍니다. 저는 이현주는 안철수 페이스메이커 같은데요. 페이스메이커다. 왜냐면 그 마이크를 생각할 때요. 마이크를 안철수와 정동현, 천정배 그럼 2대1로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현주가 출마하면 뭐 표면적으로 그러면은 더 짧게 하나 더.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 이현주가 드랍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단할 수 없다. 네. 저는 이현주가 안 나왔을 땐 그냥 안철수가 이길 거라고 봤습니다. 그 근거는 우선 안철수는 직전 대선에서 20%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정동영, 천정배 두 분이 안철수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경쟁력이 뛰어나다고는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흘러간 과거잖아요. 그리고 안철수는 현재잖아요. 미래가 될 수 없는 현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안철수와 갈등이 있는 듯도 보이겠지만 이게 2대2가 되는 거잖아요. 친한과 반한이. 균형 맞추려고? 네, 마이크. 그렇게 보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 그걸 보면 알겠죠. 근데 지금 거의 페이스메이커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안철수하고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최고위원 출마만 했다면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최고위원 안 될 수가 크죠. 그런가요? 네,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 쪽에서는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감으로는 이현주를 안 받아줬다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참 애매하네요. 어떻게 페이스메이커일 수 있다. 결과를 봐야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건지. 국민의당 투표권을 가진 당원이 호남이 딱 절반이래요. 네. 그 절반이 안철수의 출마에 지금 빈정상의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지율 떨어졌다는 거는 이들 다 꼴 보기 싫다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그 분위기라고 하면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사회적 이목을 받았으면 분명히 약자가 강자를 이겨내는 그림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너무한다 안철수. 나머지가 누군가로 단일화해서 이겨라 이런 분위기가 될 텐데 워낙 관심 못 받고 있으니까 이게 부정적 관심이라는 건 사실 좋은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대표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는 차기 대권 출마하겠다 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싸우면 현재가 이기죠. 미래와 현재가 싸우면 미래가 이기죠. 뭐 그런 시각에서 안철수가 대표가 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현주가 드롭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경쟁 구도가.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호남에서 지지율이 또 더 떨어졌어요. 더 떨어졌어요. 잠깐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가 했던 말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던 말이었고요. 네. 이주영 실장님, 네. 누가 당선될 것 같아요? 당대표에. 저도 무난하게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